타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스포츠가 벌써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과 항상 함께해온 아나운서 양성래입니다. 세 번째 시즌, 스포츠 방송이니까 시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봤는데요. 세 학기 연속으로 진행되는 방송이란 의미입니다. 작년 2학기 때 혜성처럼 등장한 스포츠 방송은 다양한 학생들이 듣는 만큼 대중성을 모토로 잡았습니다. 반면 저번 학기에는 대중성보다는 전문성 위주의 방송이 이어졌죠. 그리고 지금 막 시작되는 세 번째 시즌에서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둘 다 겸비한 그런 방송을 컨셉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난 스포츠를 잘 몰라요 하는 예쁜 여성 학우분들도, 이 정도 가지고 라고 말하는 전문가 포스의 남성 학우분들도 모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올드스포츠 시즌3! 그럼 좀 더 자세한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올댓 스포츠. 이번 학기 새롭게 편성된 올드스포츠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전문가 포스의 남성 학우분들을 타겟으로 한 고품격 스포츠 방송, 2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저와 함께 역시나 새 학기를 연속으로 담당하고 있는 윤석준 PD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기를 분석하고 최근 스포츠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매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펼치는 PD와의 만남이 바로 올드스포츠 시즌3의 일부입니다. (2부는) 스포츠 드라마인데요. 올드스포츠 첫 학기에 들려드렸던 이 시간이 컴백했습니다. 교훈적인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를 과거의 생생한 소리와 함께 들려드리는 거죠. 사실 스포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감동이거든요. 선수들의 땀과 노력,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 극적인 승부의 결과, 이 모든 게 합쳐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스포츠 경기장이잖아요. 그때의 생생함을 다시 살려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스포츠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첫 방송 1부 PD님과의 만남부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PD님. 이렇게 방송에 처음 등장해 주셨는데요. 우선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드스포츠 방송을 1년 반째 맡고 있는 PD 윤석준입니다. 방송의 PD를 맡다가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처음으로 정규 방송에 목소리를 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처음이 아니죠, 성래씨. 지난 학기에 잠깐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도 안 나시나 보죠? 이번 학기는 세 번째이니만큼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아나운서와 PD의 만남, 그리고 토론, 뭔가 괜찮은 그림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첫 시간,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주제는 한국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무리입니다. 벌써 9월, 한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올해처럼 총 경기 수가 144경기나 되는 해가 아니었으면 이맘때면 이미 거의 순위표가 정해졌죠. 네, 올해 총 10개 구단이 리그에 참여하면서 그만큼 경기 수가 늘었는데요. 그럼 지금 순위표 점검 한번 해볼까요? 현재 리그 1위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삼성 라이온즈, 그 밑으로 NC 다이노스,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네요. 가을 야구를 위한 마지막 보루, 5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팀이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 무려 3팀이나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 와이번스도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죠. 안타깝게도 하위권을 구성하고 있는 팀이 LG 트윈스와 신생팀 KT 위즈입니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대충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팀들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데요.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4팀은 모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현재 4위 넥센 히어로즈와 5위 하나이글스가 무려 10경기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으니 사실상 뒤집기 힘들어 보이네요. 각 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먼저 1위 삼성 라이온즈는 탄탄한 선발진과 두터운 야수진을 보유하고 있죠. 이를 발판으로 리그 최정상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위 팀 NC 다이노스는 강력한 불펜진을 기반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3위 두산이 내세우는 건 좌완 투수입니다. 근래 몇 년간 좌완 투수 부족으로 앓던 두산이 올해는 오히려 좌완 투수 호황을 누렸죠. 장원준, 유이관, 진야곱, 허준혁, 이현승, 이현호, 함덕주까지 양과 질이 모두 풍부해졌습니다. 4위 팀 넥센 하면 역시 타격이죠. 몇 점을 내주든 그 이상을 뺏어오는 타자들의 힘이 넥센을 하위권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5위 싸움을 하고 있는 세 팀. 이 팀들의 내부 사정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포스트 시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리그 5위인 만큼 가장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죠. 정규 시즌 이후 치러지는 가을 야구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는 5위가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요. 두 팀이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다릅니다. 5위 팀 하나는 불펜의 힘으로 여기까지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불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경기를 잘 마무리한 경기가 많았죠. 뒤이은 6위 롯데, 3명의 외국인 선수가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쳐준 팀이죠.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 투수들의 위치도 안정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7위 기아는 젊은 선수들의 귀여움과 김기태 감독의 힘이 커 보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리빌딩의 해라고 생각했는데 5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김기태 감독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래 씨는 과연 가을 야구 티켓의 마지막 자리 5위를 어떤 팀이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너무 각축전인데 전 아무래도 롯데자이언츠가 진출할 확률이 커 보입니다. 롯데가 진출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롯데가 시즌 초반 부진한 이유는 투수진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야수진에서도 계속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 타격 페이스들이 살아나고 투수진에서도 정대현 선수 등의 합류로 이전보다 탄탄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른 경쟁팀들보다 기본 전력 자체가 풍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과연 어떤 팀이 2015 한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될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성래 씨의 예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야 뭐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야구팬 경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야구팬 올드스포츠의 아나운서 양성래 씨와의 토론은 이만하고 노래 듣고 와서 2부로 넘어가야겠죠?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토트넘 팬 윤PD님. 2부에선 스포츠 드라마 시간이 시작합니다. 그 전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PD님은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래는 걸스데이 링마벨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라고 말하면 하구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세타법의 주인공 양준혁,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메이저리그 첫 시즌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강정호, 일본에서 꾸준히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는 이대호. 오늘 스포츠 드라마 시간의 주인공은 이 중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의 주인공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죠. 한국 프로야구 한 시즌 최다 56홈런, 한국 프로야구 한 시즌 최다 타점 144타점, 한국 선수 최초 한일 통산 2500안타,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400홈런 타자. 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단 한 명, 바로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타자 이승엽 선수에게도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승엽 선수는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었는데요. 언론과 여론의 질타 속에서도 김경문 감독의 신임을 받은 채 타선의 핵심인 4번 타자에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믿음에 보답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승엽 선수는 환호와 축하 속에서 혹은 비판과 비난 속에서 올림픽을 끝마쳤을까요?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베이징으로 향하는 날, 이승엽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가득했다. 전승에서 금메달 따오겠습니다. 그렇게 베이징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뗀 이승엽 선수는 예선전 7경기 동안 안타를 단 3개만 치는 극심한 타격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안됩니다. 이래선 안되죠. 이승엽 선수 꼭 살아나야 합니다. 아니 4번 타자가 뭐 일 못하는 거야. 쟨 국민 타자는 야웃만 당하네. 그렇게 못할 거면 그냥 알아서 나오지 마. 민폐만 끼치고.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강했다. 이승엽 선수의 부진 속에서도 내리 7연승을 달렸고 준결승에서 꺼림칙한 상대 일본을 만났다. 당시 일본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쿠바를 만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와의 준결승전을 선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일할 때를 치는 선수가 팀의 4번 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일본의 국가대표를 이끌던 호시노 감독은 이승엽 선수의 타격 부진을 비꼬았다. 실제로 그 당시 이승엽 선수의 타율은 22타수 3안타, 1할 3푼 6리였다. 일본과의 한일전은 박빙이었다. 이를 아쉬운 수비와 함께 실점을 했고 이어서 3회에도 투아웃 3루 상황에서 안타를 맞아서 2대0으로 경기를 끌려갔다. 그렇게 맞은 4회 무사 1-3루라는 좋은 찬스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4번 타자 이승엽이 나왔다. 그리고 그는 상대 투수의 첫 번째 공을 쳤다. 가운데 꿰뚫으면 되겠는데요. 됐어요! 자, 유격수 키 넘겼습니다. 키 넘겼습니다. 이용규 3루 멈춥니다. 됐어요. 네, 멈춥니다. 네. 네. 자, 주자 1-3루. 네. 자, 가와사키가 쪄버릴 수 있는 존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승엽 초구. 네, 2루 땅볼. 자, 그러나 이종욱은 홈으로 들어와서 한 점을 만회합니다. 이승엽. 결과는 병살타. 그는 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하지만 그에게 만회할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야구 팬들에게는 익숙한 약속의 8회였다. 자, 2번 타자 이용규. 3루가 영모션 빠집니다. 됐어요. 좌측 안타입니다. 이용규. 이영규, 대한민국 야구 네. 참 대단합니다. 네. 네, 대단해요. 자, 이승엽. 투수 이와세. 자, 지금 이승엽을 상대로는 자, 이승엽. 네, 이번엔 바깥쪽 하나 노려봤네요. 바깥쪽 볼을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또 빠져 앉죠. 네, 그러나 잘 골랐어요. 네. 4구. 빨볼. 좋았는데 못 좋았네요. 쳤네요. 열리고 그것이 왼쪽 손 수술 후유증으로 보이는데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 바깥쪽에서 다시 휘어져 나가는 그 각도 큰 공에 말려들지 않으면 네. 돼요. 아니면 또 어정쩡하게 맞춰서 안 되고. 자, 투스트라 원볼. 우측에 떴습니다. 자, 갑니다. 우측, 자, 뒤로 갑니다. 커요. 뒤로 이대로 커요. 이승엽 9점짜리 홈런. 이승엽 결국 해야 됩니다. 이승엽.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자, 우측에 2점짜리 이승엽. 홈런. 당시 해설을 들어보면 홈런을 친 공이 처음 날아갈 때 해설자들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조차도 이 공이 홈런이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승엽의 타격 페이스가 좋지 않았고 팬들은 그의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준결승전 8회 2대2 상황. 그는 영웅 본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자신의 몸쪽에 들어온 공을 그대로 잡아당겨서 4대2로 역전시키는 2점짜리 홈런을 쳤다.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4번 타자 이승엽이었다. 이 경기는 수많은 이유로 회자된다. 정근우 선수가 동점을 만들 때 보여준 홈에서의 멋진 세레머니가 생각나고 허구현 해설위원이 남긴 명언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공이 담장을 넘어갈 때 외친 한마디, 갔으요, 됐으요. 그리고 당시 민감하던 한일 관계를 콕 집어서 한 말, 독도를 넘긴 것 같네요. 다케시마를 울리는 대마도까지 갔네요. 대마도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이승엽 선수의 눈물이다. 경기 후 이승엽 선수는 눈물의 인터뷰를 남겼다. 자, 이거 뭐 완전히 드라마를 썼는데 오늘 병살의 삼진에 뭐 계속 부진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고 맞는 순간 어땠는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승엽 선수.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박수 소리. 자, 너무 감격적인 한 방이었는데. 너무 미안해서 말을 잇지 못해서 중단된 4번 타자인데 인터뷰. 너무 부진해가지고 사실 너무나 미안했어요. 감독님이나 뭐 너무나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후배들한테 좀 미안했었는데 이 홈런 하나로 좀 만한가도 너무 기쁩니다. 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큰 것보다는 안타 하나 치려고 했었고 뭐 1, 2루간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주의하려기 때문에 치려고 했는데 뭐 저도 사실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당연히 목표는 금메달이고 뭐 제보다는 우리 뭐 많은 후배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뭐 제가 홈런을 그냥 혼자 친 게 아니라 모든 벤치나 뭐 한국에서 TV 시청하시는 뭐 팬들이나 가족이나 모두 응원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 여기까지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남긴 미안하다는 한마디. 끊이질 않는 눈물의 인터뷰는 대한민국 야구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스포츠는 드라마처럼 뻔한 결말, 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드라마보다 마지막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와닿는 거죠. 괜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역시 그 긴장감 때문에 팬들이 스포츠를 더 사랑하는 것 같네요. 국민 타자 이승엽, 저는 그가 최고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올드스포츠 시즌3 그 첫 번째 시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저번 학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수요일 낮방송으로 타구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요. 스포츠 팬들을 위한 진지한 토크 PD와의 만남, 남녀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스포츠 드라마 시즌3에서는 이렇게 1부, 2부를 구성해봤습니다. 다음주 1부 PD와의 만남에서는 이번주 프로야구에 이은 K리그 클래식 마무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2부 스포츠 드라마 시간에서는 국가대표 감독 2탄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스포츠 하면 역시 또 올드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시즌3까지 연재되고 있는 올드스포츠도 매주 화요일 1시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칠게요. 올드스포츠.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고승범,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